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복수 문제도 양도소득세 하나 남겨놓고 있네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 한번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 기초 입문 강의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협의 이혼 시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도라는 개념은 양도의 조건이 있죠.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첫 번째 사실상 실제로 이전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해주는 걸 말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해서 두 번째 대가를 받는 거지요. 그렇죠? 대가 이런 거를 우리는 유상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는 양도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양도로 보지만 다만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은 이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죠. 이혼에 따른 재산. 그러면 재산을 쪼개는 거잖아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을 당신은 집을 가져가고 당신은 차를 가져가고 그렇죠? 이게 재산분할이잖아요. 그러면 재산분할은 실제로 이전해 준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만 등기가 분할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이전해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가 되겠지요.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쪼개 가져갑니다. 그러면 공동소유하는 지분이 만약에 갑의 명의로 하나 있고 을의 명의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요거는 이제 6대4가 되겠죠. 6대4. 그러면 공동소유 토지를 쪼갭니다. 이걸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할했을 때는 단순 분할이니까 양도로 본다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6대4가 만약에 뭐 5대5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분 1을 넘겨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도 5로 바뀌겠죠. 그럼 대가를 받겠죠. 대가를 받게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전체를 우리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분 변경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로 본다가 되죠. 그렇죠? 네, 변경될 때는 그 전체라는 것은 변경되는 부분. 그렇죠? 변경되는 그 부분 전체를 양도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표현이 전체란 말이 좀 잘못됐네. 전체. 요 전체는 말 그대로 그 전체가 아니라 지분이 그렇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만 양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지분 1만 양도가 되는 거지. 전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이 건축법상 위반되어 공부상 등재, 기록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이다. 자, 우리 세법은 허가 여부 불문이거든요. 등기 여부 불문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즉, 실질과세다 이거예요. 실질과세. 그러니까 무허가일지라도 등재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됐다면 과세가 되죠. 따라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니라 과세가 되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라 함은 매도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계약 등으로 그 자산이 실제로 이전이 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등기 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자, 분명히 그랬죠. 등기 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묶어서 1인에게 팝니다. 추정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보냐? 다가구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주인은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다가구죠. 그러면 공동이 아니라 얘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단독주택으로 보자. 하나로 보자 이거죠. X가 되겠습니다. 6번.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X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큰 흐름 자체가 이렇습니다.
큰 흐름 자체가 일단은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주식이 있고요. 네 번째는 기타의 자산이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식을 양도하거나, 기타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기계장치는 있느냐? 없죠. 기계장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기계는, 만약에 기계를 1,000만 원 샀다. 그럼 기계를 1,500에 팝니까? 1,300에 파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징여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모아 비과세 줍니다.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징여. 징여가 아니죠. 우리가 이 얘기 뭐죠? 원래는 한 세대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가족을 말하죠.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없는 건데,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집이 만약에 두 채다. 근데 두 채가 되는 원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더라 이거예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상속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본다? 한 채로 볼 수 있다. 한 채로. 그렇죠? 두 채를 한 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사유 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2주택 사유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도 있고, 혼인의 경우도 있고, 봉양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두 채를 한 채로 봅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징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불가피한 사유 중엔 상속이 들어가야죠. 상속. 그렇죠? 상속이 됐을 때는 비과세를 준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직계 존속, 배우자의 존속을 포함해서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 1년 이내인가요? 5년 이내죠. 5년 이내. 그렇죠? 동거봉양, 혼인이라든가 동거봉양이 됐을 때는 합친 날로부터 플러스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가 돼야지만이 오늘 1주택으로 봐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X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9번 문제로 합니다.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서 수용됐습니다. 그러면 수용은 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입니까? 수용 얘기는 비자발적인 처분 행위가 되겠죠. 비자발적 처분. 그렇죠? 그럼 비자발적 처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보유를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울 수가 있죠.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수용이 됐을 때도 2년 보유를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년 보유를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 보유를 제한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랍니다. 10번 문제는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외의 부분으로 10번 가기 전에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수용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죠. 그러면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거나 이런 등의 사유를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2년 보유를 못할 수 있다. 그래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X가 되겠고요.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 자, 하나의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층은 예를 들어서 뭐 약국이에요. 그 다음에 위층은 자가집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겸용주택이다라고 썼죠. 겸용주택. 네. 이런 상가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택과 외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상가 면적보다 적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자, 주택의 면적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 상가 면적보다 작아요.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더 작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약국이 더 크다. 그러면 여기는 주택으로 보고, 여기는 주택으로 보고, 이거는 상가로 본다. 여기는 주택으로 보고, 여기는 상가로 본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비과세되고, 여기는 과세되는 거죠.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면 전체 다가 비과세가 되겠죠. 전체 다가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자, X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몰래 팔다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미등기로 부동산을 양도해요. 그렇죠? 몰래 팔다 걸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양도 차익이 있으면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투표공제가 있고 마이너스 기본공제가 있지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서 우리가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미등기 양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도 안 되죠. 기본공제도. 그럼 차익이 곧 과표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금률은 7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잘못됐죠? X가 되겠습니다. 12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70% 세금 적용됩니다. 예, 70%입니다. 그러면 차익이 1억 원이면 과표가 1억 원이 되는 거고 1억 원에 70%면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3번. 대금을 청산.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잔금을 치른다 이거죠. 잔금을 치른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취득일로 본다. 자,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잔금 지급일을 말하죠. 잔금 지급. 잔금을 치른 날.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이거예요. 잔금을 지급했다. 그렇죠? 잔금을 치렀다 이거죠. 그러면 잔금을 치른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잔금 치른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안 됐으면 뭐합니까? 입주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는 잔금 날짜가 원칙이 되는데 이 날이 원칙이 돼도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이 돼도 입주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공이 되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완성 확정된 날이 되겠습니다. 완성 확정된 날. 5의 X예요. 5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장기 보유 투표공제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항목이다. 잘못됐죠.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거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양도차익. 그렇죠? 장기 보유 투표공제는 그렇죠? 장기 보유 투표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받아야죠. 차익에서 그렇죠? 차익에서 공제를 받는 거다. 그래서 양도가에서 필요금비를 차감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아니라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장기 보유 투표공제의 적용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과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장기 보유 투표공제는 우리가 3년 등기 이전이 돼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3년 이상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대상도 토지, 건물, 자, 그다음에 입주권이 들어갑니다.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그 대상이 들어가요. 등기되고 3년 이상이고 토지, 건물, 입주권만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산은 배제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자, 예, 1세대 2주택, 집이 두 채인 사람들, 이분들은 공제상이 되느냐? 예, 오케이. 공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용하지 않나요? 적용이 됩니다. X가 되겠어요. X. 그 다음에 16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음의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준다. 라고 되어 있죠. 다만 미등기 양도는 제외한다. 그러면 예,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장독공제 기본공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 예, 맞습니다. 양도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주고 나면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금액. 그 금액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빼주는 거예요? 250만 원 공제다 이거죠. 이걸 빼주는 거 말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자산별로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 공제죠. 소득별. 소득 유형별로 공제한다. 그렇죠? 그럼
그럼 소득 유형별이니까 뭐죠? 같은 유형의 자산을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르면 각각. 자, 같은 유형의 자산을 한 번만 해주고 서로 다르면 각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토지 건물이 있으면은 한 번만 250 되는 거지만 토지 주식이 있다면 얘도 250 공제가 되고 얘도 250 공제가 되죠. 이런 거를 소득별 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17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세율은 50%다. 예, 1년 미만이니까 50% 되죠. 오. 그 다음에 18번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나 보유 기간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6에서 38% 누진세를 해줍니다. 기타 자산이라는 게 뭘 말하죠? 기타 자산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타 자산은 특정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회원권이 있고요. 회원권.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업권. 네. 세 가지를 말해요. 네. 특정 주식, 회원권, 영업권. 네. 그러면은, 요 기타 자산은 등기 여부나 보유한에 상관없이 1년이든 6개월은 관계없이 6에서 38%의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자, 5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 관계없이 50%다. 50%가 아니라 40%가 되죠.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네. 그러면 상가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미만일 때는 이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됐을 때는 역시 단기 매도로 봐서 40%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 있죠. 주택과 입주권은 좀 더 유래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일지라도 주택과 입주권은 40%가 되고요. 1년 이상이 되면 얘는 무조건 6에서 38%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이상이 돼야지 6에서 38% 되겠죠. 그렇죠? 이거 동일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율도 뭐 나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세율의 특징은 단기일 땐 세율이 높고 장기일 땐 세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비례세율, 이렇게 비례세율.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X가 되겠고요. 20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과세 표준을 다음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자. 이때 납세지는 이제 주소지가 됩니다. 다만 밑줄 차익이 없거나 결손,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팔아서 차익이 없어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겨도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 60일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60일인가요? 2개월이 돼야죠. 2개월.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렇죠?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분할 납부 기한이 2개월이 되죠. 2개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45일이 아니라 60일도 아니고 2개월 이내에 X가 되겠습니다. 그럼 22번입니다.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하자. 자, 신고해주면 세액공제가 되느냐? 세액공제가 되느냐?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이거죠.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국외자산,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납세무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인가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죠. 5년.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그래서 5년이라는 단서도 조항이 들어가죠. 5년 이상 거주자를 말한다.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5년이 돼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뭡니까? 한국으로 이제 뭐 전화를 굳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하자마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파는데 우리 배운 것 중에 거주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 되는데 그럼 팔자마자 신고를 해외 부동산을 정리하자마자 신고를 한다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자, 이건 5가 되겠는데요. 자, 부담부 증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었었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어떤 논리였었죠? 이런 논리였었죠. 한쪽은 증여자가 되고요. 한쪽은 수증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전체 증여 금액이 있어요. 전체 증여 금액이 있다. 전체 증여 금액이 있다. 그러면 증여 금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채무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 부분이가 6천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채무가 6천이 있다. 그렇죠? 전체 증여는 1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채무는 6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채무 상당 부분과 증여가 있으면 이 중에서 채무 상당 부분을 뺀 나머지 4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증여가 되는 거죠. 순수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 증여. 그럼 이거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채무 6천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마치 6천만 원을 줘서 증여자가 은행 가서 갚나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6천만 원을 갖다가 줘서 증여자가 갚나 아니면 직접 바로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만 원을 누구의 대가로 본다? 예, 그렇죠. 이거는 증여자가 받은 거나 다름없다. 즉, 증여자의 대가로 봐야 된다. 이거요. 증여자의 대가. 그러면 증여자의 대가로 봐야 되면은 당연히 6천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자, 요게 우리가 양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이걸 뭘로 보자?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이제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세법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 총론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좀 주요 사항을 한번 쭉 지문을 통해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또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는 또 뭐 이해가 좀 됐던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 아마 가물가물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이제 강좌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가 나오면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기초인문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구나. 뭐 이런 개념이 있구나. 뭐 이런 용어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용어를 잘 알아두자고 그랬었죠. 이런 부담부증여처럼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가상이 뭐냐, 가산세가 뭐냐 그런 용어적인 것만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들을 때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 외우세요, 꼭 외워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기초 입문 과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조금이라도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혹시 놓쳤던 부분들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 다시 또 설명이 되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저는 또 기본서가 나오면 세법 기본서는 아마 좀 개정사항도 있기 때문에 세법이나 공법은 좀 교재가 좀 늦게 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교재가 나오면 바로 또 제가 또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머지 과목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은 이제 1차가 중요하죠. 1차, 2차 다 준비하신 분들은 민법이나 학개론, 특히 2차는 이제 공법,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기본 강의 시간에 또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